안녕하십니까. 이번 90일에 1차에 합격한 김성학입니다. 제가 한솔학원에 최초 등록을 한 것은 2009년도 12월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사를 처음 접한 건 아니고 2001년도에 한번 시험을 응시했다가 그때 2교시를 딱 풀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거는 내 시험이 아니다. 그때 딱 느꼈었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갑자기 주변에 기술사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어떤 자극이 됐는데, 물론 이제 수당이 늘어난 것도 있고 기타 이제 점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술사와 또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한 15년을 다니면서 아직까지 그 기술사를 왜 내가 못 따야 되는지 저 스스로에게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스스로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다시 접하게 됐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90회 때는 지금 12월 달에 등록을 하고 실제적으로 시험이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의 계획은 구정 후에 시험이 있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험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으로 시험이 당겨지는 바람에 절대적인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 선생님 말씀대로 논술을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용어에 집중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용어 공부만 했습니다. 논술은 용어로서 풀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용어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점수를 보니까 90회 때도 보면 용어는 합격을 했는데 논술에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총점에서 0.25점으로 사실 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그만큼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절대적으로 수긍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1회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다 밟았습니다. 그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밟았고, 그 다음 각 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고요. 그 공부라는 게 해보니까 진짜 절대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사 시험은 기사 시험도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히지 않으면 응용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진짜 공부할 시간이 힘든데요. 저도 진짜 새벽 한 2시, 기본은 제목 2시고 좀 필히 받는 날은 3시까지도 했고 그 정도로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앞에서 설명하시는 내용들, 모든 부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왔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학원을 다니시는 목적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보시니까 물론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합격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사 시험은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누가 어떻게 잘 보여주냐,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여부가 당락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포인트를 많이 뒀고요. 특히 항상 답안지를 쓸 때,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채점자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채점자가 어떻게 하면 내 답안지를 쉽게 빨리 판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한 페이지 또는 2페이지로 페이지 단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답안을 쓰다가 중간에서 페이지가 끊어져 버리면 매기는 사람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은 앞장에 있는데 결론 부분이 뒷장에 있고 앞에 개요 부분은 또 앞장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앞으로 넘겼다가 채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점자 입장에서는 바로 넘기면서 채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끊을 때는 무조건 한 페이지, 2페이지. 논술 같은 경우에도 기본 3페이지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 3페이지, 그 다음 한 2문제 보면 자기가 찍은 문제가 나왔을 때 보내야 되기 때문에 4페이지 정도로. 절대 페이지당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겨지도록 무조건 페이지 단위로 다 답안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0문제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하고 여기서 학원에서 찍어주신 문제 50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근데 91회 시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번엔 분명히 나올 것이란
그 확신담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그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 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논술 문제가 다 그렇듯이 총론이라든가 현장 경험을 딱 접합을 시키면 다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당황을 해버리면 아는 문제도 놓치기 마련인데 조금만 뒤로 후퇴해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뭐 했더라? 요걸 조금만 생각하시면 다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험을 따오면 됩니다. 내가 뭐뭐 했더라는 거는 그 내가에다가 자기를 그냥 투입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식들을 자기 거로 빨아들이는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더욱 기술사 혼자 공부하면 좀 힘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계속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잘 듣는 사람이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남의 거기 각 분야별로 이제 자기 경험담이 각 분야별로 특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자 자기 분야에서의 그 장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잘 들었다가 자기 자반주에 잘 응용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사라는 게 백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고요. 일단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은 일단 절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상당히 사실 운이 좋게 2회차 만에 붙었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공부를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회사 생활 하면서도 특히 저는 용어 쪽에서 항상 새로운 용어들 나올 때 또는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용어를 내 자신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평소에도 그 근무를 하면서도 인터넷을 보면서도 용어에다 집중을 했습니다. 새로운 용어, 특히 용어는 정의를 제대로 못 내려버리면 그 이유는 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의만 제대로 내리면 기본 5점은 먹고 들어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용어는 항상 정의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용어를 쓸 때는 정의를 보통 저는 한 2줄로 끝내시는 분들 그냥 정의를 모든 기본적으로 소본어 1, 2번 정도까지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논술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까닭이 되는데 용어 때문에 이번에 운 좋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용어가 강했기 때문에 용어에 집중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또 논술이 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논술이 강하신 분들은 또 논술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강점이 뭔지 자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시험에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쳐다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항상 보면 그 주변의 분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을 보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희 조원들도 계시고 옆에서 잘하신 분들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보고 그 모의고사 칠 때도 보고 한 번씩 보면 진짜 배울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의 강점을 가장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되 그 남의 답안지를 많이 보면서 아이템들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용어를 중요하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용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논술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용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하게 용어의 정의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가 어느 공정, 어느 아이템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용어를 공정별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이 용어는 토공사에 어디 뭐 차수벽에 들어간다. 또는 이 공사는 콘크리트에 어디에 품질 시험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용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논술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공정어에서 용어를 따와가지고 그 용어는 정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논술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써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논술에서 이번에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요. 사실 논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차 90회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용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논술에다가 상당히 집중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찍고 들어가니까 찍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문제를 찍는 것도 좋은데 실제 시험은 우리가 찍은 문제대로 안 나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분명히 유사한 문제예요. 유사한 문제인데 90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워커빌리티 관련돼서 시공성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시공성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그 시공성을 해석을 하다 보면 워커빌리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컨스트럭터빌리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워커빌리티로 해석하면서 이제 찍힌 문제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그건 포괄적인 문제거든요. 컨스트럭터빌리티로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출제하신 분이 뭘 묻는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요즘은 이제 복합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묻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 중에서 뭐뭐와 뭐뭐와 뭐뭐에 대해서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답을 쓰실 때는 정확하게 순서대로 줘주세요. 처음에 뭐뭐의 무슨 시공 과정, 무슨 공법에서 뭐뭐와 뭐뭐와 뭐뭐에 하면 뭐뭐에 대해서 써주시고 1번으로 대제목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묻는 거에 대해서 대제목 순서대로 묻는 출제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문제를 잘 캐치하셔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문제를 너무 섣불리 빨리 읽다 보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대로 써버리는 대부분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출제자 의도와는 전혀 틀리게 가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한 3번에서 4번, 5번 그래도 해석이 안 될 때는 한 10번까지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문제를 많이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된다. 제가 또 90회 실수했던 것 중 하나가 용어에서 그때 나왔던 문제가 부력기초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력기초. 근데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뜬 기초로, 부력기초니까 뜬 기초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일단 썼어요. 쓰고 이제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잘못 썼다는 거 하는데 이제 시간이 그때는 5분인가 10분밖에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버린 케이스가 있는데요. 특히 용어에서는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자칫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엉뚱하게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포기만 안 하면 가능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 여기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충실하게 하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도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답안을 쓰더라도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답안이 차별화가 됩니다. 뭐 아까 서두에 글씨를 잘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정성스럽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채점자가 볼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진하게 크게 글씨도 제 가장 기본 원칙이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어떤 거냐면 자음을 크게 모음을 작게 쓰는 겁니다. 이게 아마 거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만 초점을 맞추시고 써도 글씨가 상당히 잘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음을 크게 모음을 작게 쓰는 방향으로 항상 연습하시면 아무래도 채점자에게 어필할 때 글자가 좀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5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날 학원으로 출근하느라고 특히 저희 가족들, 저희 집 내무부 장관인 저희 집 와이프와 그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일요일마다 놀아주지 못하고 그 다음 평일에도 새벽까지 공부하면 놀아주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미안하고요. 그동안 내조를 잘해준 저희 집사람과 저희 2 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장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투병 중이신데요.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 계시는데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